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금 외국인은 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은 사자세, 또 기관은 팔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행인 건 그래도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해주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데 지금 엇갈린 흐름 어떻게 풀이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총 상위 종목분들의 이 분위기를 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안에서 반도체 IT라고 불리우는 투톱,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사실 오늘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뭐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니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마 셀트리온 그룹주를 동반한 제약바이오주들은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외국인은 반도체 IT를 좀 선호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약하다라는 것은 당연히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직까지는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반도체 IT를 대체할 만한 다른 시총 상위 대형 섹터를 좀 사고 있다. 그것이 이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은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처럼 아마 머리가 아플 겁니다. 맞아요. 지금 사야 돼? 그렇다 지금 매도해야 돼? 그래서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약 바이오 종목들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개별적인 종목별로는 삼성중공업, 또 한국전력, 한화시스템, 대한항공, 강원랜드, 또 코스모화학과 같은 개별 종목들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매매 동향 살펴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코스모 신소재와 포스코 케미칼이 만났습니다. 2차 전지 섹터의 종목들이 만났어요. 요즘 2차 전지 섹터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삼성전자, 전기차, TF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도 불구하고 또 많은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 사실 여러분들이 이 두 기업을 봤을 때 포스코 케미칼은 형,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는 아마 동생, 아우 정도로 좀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이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과거보다 더 외형 성장이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개별 종목들마다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좀 강했던 포스코 케미칼, 아니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바람이 불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이 두 기업들 중에 어느 종목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두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성 팀장님이 바라보셨을 때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승자는요, 코스모 신소재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급락장에서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 그러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 가장 관심을 두고 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수가 밀렸을 때, 지수가 조정을 보였을 때 셀트리온 그룹주 혹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한미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지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을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수가 반등이 빠르게 나오고 지수가 강하게 올라오면 당연히 그들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오늘 코스모 신소재 포함 혹은 코스모화학 기업들의 주가의 모습을 보면 이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수가 좋은 오늘 가장 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이유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뭐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러한 양극화 물질 원료를 이제 전구체 설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금 확대를 했습니다. 뭐 선제적으로 확대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캐파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는 산업이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발주를 받아오는 양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테슬라라든지 현대라든지 기아라든지 이제 앞으로 전기차를 100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업체에다 발주를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
뭐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는 곳에 발주를 줄 것이냐 고민을 해보면 지금 당장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들에게 발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것은 그런 것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MLCC도 당연히 이제 시장 확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전기차 한재에 들어가는 MLCC가 무려 이제 한 400개에서 이제 500개가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한 대가 팔리면 당연히 MLCC의 수량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MLCC 쪽도 이미 캐파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시대에 발빠르게 굉장히 지금 회사의 체질 개선을 이루어 놓은 상황이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2차 전지용 양극화의 물질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를 승자로 꼽아주셨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한 3%대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네.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을 제가 지금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서 뭐 1년 동안, 2년 동안, 3년 동안 뭐 장기적으로 보자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시세가 붙었기 때문에 조금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전략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가 좋지 않았을 때도 벌써 4일 동안 올랐는데 지금 위치에서 매수를 해야 되나? 근데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 나오면 사야지 했을 때 조정이 잘 안 나옵니다. 기회를 안 주죠. 그렇죠. 기회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차라리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짧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7만 원 혹은 만약에 조금 더 높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만 원을 넘어서 8만 원까지 이제 매도 목표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러한 종목분들은 손절이 조금 필요합니다. 손절이 필요한데 짧게 손절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5만 원. 나는 그래도 5만 원이 이탈되더라도 이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손절가는 4만 원을 지켜주시면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코스모 신소재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는 7만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2차적으로는 8만 원까지 바라봐도 괜찮겠다.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라운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대형주가 만났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미포조선이 만났는데요. 워낙에 많이 떨어져가지고 반도체 그냥 저가 매수에 좀 담아봐도 괜찮을까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고요. 또 조선주 요즘 흐름이 또 좋잖아요. 그렇죠. 조선주 지금 좀 내 포트 안에 담아볼까? 이 두 종목 너무 고민될 것 같아요. 아마 두 개 다 가지고 계신 분 이미 많을 것 같고 그래요? 또 둘 중에 하나라도 저는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또 많을 것 같고 특히 또 SK하이닉스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고 일단 이제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지금 반도체 IT가 시장에서 강하게 러브콜을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러면 이 현상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 것이냐. 만약에 지수가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들 종목은 그럼 기술적 반등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추세를 좀 다시 잡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하실 수밖에 없고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좋은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는 게 바로 이제 조선 쪽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현금을 가지고 이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사야 된다면 신규 매수를 했을 때 혹은 추가 매수를 했을 때 어느 종목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마 여러분들도 좀 하실 것 같아서요. 네. SK하이닉스, 현대미포, 조선 현재 위치에서 한번 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두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현대미포조선을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추세에 따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일단 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 상위 대형 2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악성 매물대가 좀 많이 생겨버린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가능성 높고 올라갈 확률도 굉장히 높고 대신에 시간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원하는 건 내가 지금 SK하이닉스를 얼마에 갖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빠졌다. 내 것까지 이번에 바로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것을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금은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에 오히려 이제 반도체 쪽보다도 대체할 수 있는 섹터, 대체할 수 있는 종목군들의 이 매기세가 좀 붙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바로 이제 조선, 현대미포조선도 그런데 그러니까 단순히 반도체 IT의 무관심을 이쪽에서 그냥 받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쪽 섹터들이 지금 굉장히 좋은 실적과 향후의 성장성을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데 가장 빠르게 건조를 시킬 수 있는 배의 종류가 LNG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 같은 경우에 발주를 받고 만들기 시작하고 건조를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LNG선은 6개월이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무엇이 좋냐면 재무제표에 빠르게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주잔고 굉장히 지금 탄탄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현대미포조선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가격의 안정화만 나오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이 기업이 낼 수 있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서 실적이요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추이를 지켜보면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최근에 조선주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좀 조선주 담아볼까 싶은데 이 종목은 그렇죠. 그렇다면 가격적이 어떻게 잡아보면 될까요? 일단은 앞선 코스모 신소재는 조금은 탄력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라면 현대미포조선은 조금은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 저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선 섹터 자체가 그렇습니다. 근데 대신에 나는 조선 좋게 보고 있는데 장기 힘들어요. 그러면 조선 기자재를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현대미포조선을 보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현재 가격에 매수를 하셔서 10만 원까지의 목표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7만 원은 큰 박스권을 그렸을 때 가장 하단 가격입니다. 네,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이 남아있는데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을 또 장식할 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네, 오늘의 종목은요. 일진전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전선 관련주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일단 스마트 그리드 혹은 전력난 관련해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 타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향후 이제 당분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의 포인트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여름이 되면 될수록 또 전력량이 엄청나게 또 크게 소비가 되면서 이제 블랙아웃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관련주로서 이제 일진전기를 포함한 뭐 재룡전기, 옴니시스템 이러한 기업들이 한번 섹터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대기업들이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설에 필요한 것들 뭐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장비도 있지만 기본 인프라를 놓고 봤을 때 이러한 전력 이 컨트롤 박스가 충분히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굉장히 조금은 더 빠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진전기는 가격 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에요. 어제도 이제 거래량이 좀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거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8,500원이라는 목표가를 한번 제가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5,500원이라는 손절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또 조정이 깊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또 손절을 못 하시는 가격대까지 밀려 내려갈 수 있으니 손절가는 5,500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정책 수혜와 함께 재건 수혜까지 받아볼 수 있는 일진전기를 오늘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는 꼭 지키자라는 의견과 함께 5,5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